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죠. 즐거운 3ds max 기초 강의. 초보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목마의 초보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미없는 거 저도 압니다.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흥미를 가지셔야, 즐겁게 해야 실력도 늡니다. 제 그건 주장인데요. 항상 즐겁게 해피하게.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요. 안 돼요. 처음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절망하실 필요도 없고, 대부분 다 똑같으니까 즐겁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는 화면 구성이냐 이런 전반적인 내용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하고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거는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있죠? 여기에도 보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그죠? 스탠다드. 가장 기본이 된다는 뜻이죠. 박스. 여기 보면 박스. 이거 똑같은 메뉴예요, 여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여기. 전 처음에 이거랑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이거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많이 쓰니까 박스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클릭을 딱 해요. 이 오토그리드는 뭐냐면, 요거부터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딱. 그리고 마우스를 딱 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저는 뭐를 누른 거냐면 W를 누른 겁니다. W 누르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X, 이게 X거든요. X에서는. 요거는 Y입니다. 이건 Z예요. 이 좌표 쪽은 이제 계속 나오는데, 방금 제가 뭐 누르는 거죠? 예, Z 누른 거죠. 처음에 설명드렸죠. Z 딱 누르게 갑니다. 그죠? 막 이렇게 움직여 놓고 확대 축소 해 놓고, 막 휠 눌러가지고 막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저 멀리 있으면 그냥 한 Z 하나 딱 누르면 그냥 가볍게 딱 오니까. 얘네들도 다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컨트롤 시프트 Z 딱 누르면 정확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면을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J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J가 토글이에요. J를 누르면 사라지고, J를 누르면 사라지고 나타나고. 근데 F4번 키가 있습니다. F4번은 뭐냐면, 여기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쉐이드가 있죠. 쉐이드가 있고 엣지 페이스가 두 개 같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쉐이드란 얘기는 이 그림자 색깔을 나타내는 거고요. 쉐이드를 꺼볼까요? 딱 꺼볼까요? 안 꺼지나요? 네, 안 꺼지네요. 엣지가 있습니다. 엣지를 딱 끄면 엣지가 안 보여요. 그죠? 이거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J를 누르는데 보통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냐? F4번을 누릅니다. F4번을 누르면 이걸 와이어라 그럽니다. 이거 와이어 프레임이라 그래요. 와이어라 그러는데, 요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이 와이어를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하는 게 F4번 단축해요. 여기도 아까 이게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 없어져요.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들어가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와이어만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F3번입니다. F3번을 딱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만 보여줍니다. 딴 건 안 보여주고 와이어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아셨죠? 네. 쉽죠? 근데 사실은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초반 강의가 시간이, 제가 할당을 많이 안 했는데 생각보다 설명드릴 게 많더라고요. 시간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처음에가 내용이.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화면을 막 돌리죠. 왜 네 마음대로 돌리냐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실 거예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휠버튼 가운데, 마우스 휠버튼 가운데 휠버튼 있죠? 그걸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이렇게 휠을 돌리죠? 소리 들리죠? 휠버튼 돌아간 소리? 확대 축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럴 때 Alt를 누르고 휠버튼을 돌리면
조금 약간 좀 천천히 확대 축소가 돼요. 이건 좀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패닝 한다 그러죠. 패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펜 뷰 있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마우스 요 확대 축소 위아래로 드래그, 그죠? 그리고 요건 오비트라고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 바깥을 누르고 돌리면 요 화면 자체가 카메라가 돌아가는, 지금 가상의 카메라가 있는 건데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 안에서 돌리면 축은 그대로 상태에서 오브젝트만 돌아가는 거. 차이점 아시겠죠? 그리고 오브젝트가 제가 지금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한 거예요. 요건 나중에 복사하는 그런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D 프로그램이 사실 다 비슷해요. 지금 Z 누른 거죠. Z 누르면 이렇게 옵니다. 이제 옆에 보면 그 오브젝트들이 옆에서도 보면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똑같이 패닝이 되고 확대 축소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정리가 안 되고 막 중구난방 됩니다. 막 작업하다 보면은. 그럴 때는 한 번에 정리하는 기능이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면 화면의 모든 오브젝트들을 한 번에 다 채워줍니다. 이렇게. 그죠? 편하죠? 그리고 얘를 누르고 Z를 누르면 딱 얘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Z를 딱 누르면 안 되나요? 네. 이 Z를 딱 누르면 예, 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Z. 그죠? 그리고 이 창을, 이 창 자체를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제가 휠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거 퍼스펙티브 뷰에서 휠 누르고, 탑뷰에서 휠 누르면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죠? 창이? 이게 소위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창이. 활성화되는 이게 노란색으로 된 창이 렌더링 할 때, 화면을 렌더링 했을 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요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화면이, 이미지가. 그죠? 이렇게 눌러놓고 활성화된 창을 Alt W 누르면 이게 커집니다. 다시 Alt W 누르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고, 얘를 크게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Alt W, Alt W, Alt W, Alt W. 그러니까 단축키를 쓰셔야 돼요. 이 메뉴가 어디 있냐면 요겁니다. 요건가요? 요거네요. 네. 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이쪽은 이거까지 갈 일이 없어요. 가끔 이거 쓰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단축키로 하세요. 단축키 Alt W. 여기서 막 작업하다가 여기 가서 Alt W 눌러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여기서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각 창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퍼스펙티브를 크게 띄워놓고 T를 누르면 탑뷰가 됩니다. 그죠? F를 누르면 프론트 뷰가 되고, L을 누르면 레프트 뷰가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 뷰, 퍼스펙티브 뷰가 아닌 레프트 뷰에서 화면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오소 그래픽인가요? 이게 발음이 제가 맞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입체로 보이긴 하는데 퍼스펙티브 뷰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간격이 일정해요. 저 뒤로 가는 저 뒤에 있는 놈이나 얘 있는 놈이나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입체가 아니죠. 얘는 그냥 입체로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서 인지하는 실제 우리 세계하고는 다르죠. 실제 세계는 이게 간격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저 뒤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 돌려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격자인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다시 요걸 돌아가려면 P를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리드 설명드리기 전에 어차피 화면 제어하는 거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딱 요 화면에서 보는 장면이 좋다. 근데 보통 이제 나중에 카메라 배우실 텐데 요 상태를 저장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건가요? 네. 여기 보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에 위에 이렇게 집 마크가 나오죠? 집인가요? 집.
열쇠인지 집인지, 집이네요. 저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 set column to view as h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걸 딱 체크합니다. 그래 놓고 뭐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고 아까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이거 딱 갖고 이거 딱 놓는다. 그럼 딱 이게 레프트 뷰로 되네요. P를 누르고 퍼스펙티브 뷰에서 다시 합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해볼까요? 저도 이거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갖고 셋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놓고 콩을 딱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이 퍼스펙티브 뷰를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이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홈을 딱 누르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화면 돌리고 저장 회전하고 확대 축소하는 거는 설명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뭐 확대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필요하면 탑뷰 휠 버튼 가운데 버튼 눌러가지고 Alt W 눌러서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여기로 갔다가 작업을 하고 다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 많이 해요. 탑 딱 해서 탑에서 T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 오른쪽 버튼 여기 단축키가 할당이 돼 있어요. 많이 쓰니까 할당이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막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L 눌러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것이 Alt W 다시 딱 누르고 나와보면 이게 다 처음에 이 퍼스펙티브로 처음에 돼 있었지 않습니까? 얘가 우리가 해놓은 게. 근데 그게 다 틀어져 있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 P를 누르야 돼요. P를 누르면 지금 보세요. 화면이. 물론 아까 여기서 뭐 요 홈을 딱 눌러도 이렇게 되죠. 다시 오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 여기서 레프트 뷰에서 작업을 신나게 하고 여기서 보통 초보분들 작업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해요. 저도 처음에 이 창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P를 누른다. 퍼스펙티브 뷰를 딱 누르면 이상하게 돼요. 내가 처음에 봤던 그 화면이 아니에요. 이럴 땐 다시 홈을 누르던가 아니면 다시 아까 그 화면에서 다시 해볼까요? 됐죠? 그래서 다시 P를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서 다시 뭐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거 눌러가지고 Z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무지 불편합니다. 생각보다 무지 불편하고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으면 이렇게 가서 확대해서 여기서 쓰시고 작업을 하시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이걸 눌러서 Alt W 다시 Alt W 눌러서 나오고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이게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편합니다. 이걸 창 크게 띄워놓고 뭐 T 뭐 레프트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또 P 눌러가지고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한 번 더 누르던가 아니면 찾아가야 됩니다. 이 3D는 속도가 생명이에요. 속도가 남들보다 빨리 만들어야지 실력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퀄러티를 남들보다 빨리 만들면 그 사람은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빨리 만드는 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창을 제어를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스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제 경험인데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창을 그렇게 쓰시라는 거. 그래서 레이아웃과 그 창 전환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장하는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든 오브젝트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뭐 망고 공통어죠. 컨트롤 S를 누른다. 컨트롤 S 딱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폴더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요 두 놈은 필요 없고 난 얘만 저장한다. 그럼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이게 세이브 에즈 이렇게 지금 안 보이겠네요. 파일 안 보이네요. 여기 가면 세이브 셀렉트도 있죠. 예, 요거 누르면 얘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3D 내가 만든 다른 캐릭터나 오브젝트를 이 장면에
그 불러올 수가 있어요. 맥스는 이 화면을 장면이라고 하는데 씬이라고 합니다. 씬. 왜냐하면 맥스는 풀 패키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머지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임포트에 있습니다. 임포트. 그죠? 여기 보면 맥스 임포트에 머지라는 걸 쓰시면 그 내가 그 맥스는 저장하면 그 MAX 파일로 저장이 되죠. 맥스 파일로. 그 파일에 있는 다른 오브젝트를 이 씬으로 불러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3D 프로그램은 그 만국 공통어가 뭐죠? 세계 공통어는 영어죠. 3D 프로그램에서 만국 공통어는 OBJ 파일입니다. OBJ. OBJ는 어떠한 3D 프로그램이든 간에 불러오고 그 저장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맥스도 당연히 OBJ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뭘로 저장하느냐? 세이브 에즈 해서 지금 안 보이죠? 창을 좀 줄여놨는데 안 보네요. 파일 세이브 에즈 해서 밑에 메뉴 보면 세이브가 아니죠. 세이브 에즈.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엑스포트죠. 엑스포트 해서 FBX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도 사실 이건 잘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애니메이션까지 저장이 되는데 이 OBJ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적고 세이브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OBJ 파일을 불러오는 거는 임포트죠. 파일 임포트해서 아까 그 OBJ 파일을 여기서 OBJ 있죠? 불러옵니다. 왜 OBJ를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보통 지브러시랑 많이 연계해서 작업을 하죠. 근데 이제 지브러시랑 파일을 주고받으려면 OBJ를 파일로 주고받던가 아니면 고지라는 플러그인을 써야 됩니다. 이거를 고지를 딱 누르면 지브러시로 바로 점프를 하는데 쓰다 보면 좀 에러가 나요. 이게 좀 이상하게 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수분들은 OBJ로 엑스포트 시켜가지고 지브러시에서 그 OBJ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OBJ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장하는 거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맥스에는 기본적으로 수치로 제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토데스크사는 CAD 아시죠? 오토캐드. 제가 이제 직업이 건설업이다 보니까 그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오토캐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오토데스크가. 그래서 수치에 민감을 합니다. 이게 지브러시는 수치를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이 맥스는 수치로 사물을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좀 힘들긴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수치로 제어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바닥에다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죠? 딱 만듭니다. 근데 과연 이 박스가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냐? 요거는 이 박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모디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파라메터라고 나오죠. 속성이죠. 파라메터는 이거를 이렇게 뭐 20, 너무 적네요. 200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셔도 되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들어가면 팍팍 올라옵니다. 이게 나중에 이건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보통 이렇게도 많이 그 강의들 보면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는데 안 올라가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올렸다가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작업을 해보시면 압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 누르면 쫙쫙 올라갑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많은 숫자가 바뀌니까 안 오시면 편하고요. 200cm예요. 200cm 그죠? 200cm라고 나오죠. 센티미터. 그 200cm 그러면 200cm면은 2m인가요? 예, 2m죠. 근데 위에서 한번 봐봅니다. 딱 탑뷰에서 센터를 이렇게 딱 맞춰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맞추려면 요건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오브젝트 이동하는 그런 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4칸을 잡아먹었죠? 2칸씩입니다. 가로 세로가. 근데 200cm면 그러면 한 칸이 10cm란 얘기죠. 100cm란 얘기죠. 한 칸이. 그게 어디에 표현이 되느냐? 유니트 셋 여기 커스터마이즈에 유니트 셋업이라는 메뉴 들어가시면 지금 센티미터라는 얘기예요. 단위는 그죠? 메트릭이라고 되어 있죠. 시스템 유니트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1유니트는 10c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과연 1유니트라는 거는 뭐냐?
이 한 칸은 10개의 유니트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 한 칸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바꿔볼게요. 딴 걸로. 1을 누른다. 1. 1. 그리고 OK를 딱 누른다. 그러면 딱 보세요. 20cm로 바뀌었어요. 20cm로. 그죠?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거를 신경을 안 쓰고 작업을 하면 나중에 내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아니면 내가 작업한 파일을 불러왔을 때 비율이 안 맞아 버립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캐릭터를 작업하신다 하더라도 이 비율을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메카닉을 좋아해서 메카닉을 많이 만드는데, 이거 신경 안 쓰고 작업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신경 안 쓰실 거예요. 근데 이걸 신경 안 쓰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이패드로 리깅을 한다든지 이걸 애니메이터에 넘겼을 때는 욕먹습니다. 야, 왜 이렇게 크게 보내냐, 이게 뭐냐, 100%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유니트 신경을 쓰세요. 작업을 하실 때. 사람 키다 그러면 사람을 내가 모델링을 한다, 그럼 키가 1m 80이나 뭐 70 뭐 요 사이가 되게 딱 비슷하게 대충 모델링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큰 건물 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그거 맞춰서 모델링을 하십시오. 그러면 머지나 다른 파일을 불러왔을 때 그 비율대로 딱딱 들어가 맞으니까. 그리고 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에서 크기가 너무 작다, 확대 축소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확대 축소 기능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그냥 보세요.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유니트로 조정을 하십시오. 유니트로. 이건 오류가 안 납니다. 이걸 조정하면. 키우려면 10을 딱 누릅니다. 딱 하면 그럼 200cm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커지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이 한 칸은 1유니트는 요 격자의 한 칸은 10개 유니트가 모여 있다는 거, 그것만 머릿속에 딱 넣고 계시면 이 수치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신경 안 쓰시는 분들 태반이에요, 거의. 근데 중요한 기능인데, 그냥 모델링만 하나 딱 해놓을 거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향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리깅이나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신다 하면 이 기능은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모르면 사실 많이 고생을 해요. 유니트는 중요합니다. 특히 나중에 렌더링, 멘탈레이 렌더링이나 매스 FX,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쪽에는 아주 많이 꼭 알아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알아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격자를 없애는 방법은 G를 누르면 격자가 없어집니다. G 여기 다 없어지죠. G 여기만 이렇게 띄워놓고, 저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여기만 띄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G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는데, 단축키는 G입니다. G 그리드.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단축키는 별도로 강좌를 하나를 할애를 하겠습니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이아웃은 저장이 안 돼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바꾸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그걸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맥스 스타트입니다. 맥스 스타트. 피규어 유저 패스라는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쭉 내리면 맥스 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는데, 맥스 스타트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이게 랜드 아웃풋입니다. 모디파이 딱 눌러가지고 랜드 아웃풋, 뒤에 랜드 아웃풋 여기 있다. 이거 바꾸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세이브 에즈 해서 랜드 아웃풋이었죠. 예. 여기다가 뒤에 랜드 아웃풋에 맥스 스타트라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으십니다. 이렇게 딱. 그러면은 맥스를 껐다가 키면 바로 이 상태로 딱 화면이 자동으로 부팅이 됩니다. 심지어는 박스나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다가 딱 정확하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장을 해 놓으셔도, 맥스 스타트 저장을 하시면 맥스를 부팅하면 딱 이 상태로 부팅이 됩니다. 정확하게. 캐릭터 기본 베이스 휴먼 모델을 이렇게 저장한 상태에서 맥스 스타트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자기가 세팅해 놓은 상태가
화면 상태가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작업 중이던 화면을 킨과 동시에, 맥스를 킨과 동시에 그 화면 그대로 딱 부팅이 되는 거예요. 별도로 파일 오픈 이렇게 안 해도 기본 상태로 딱 부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맥스 스타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어렵나요? 쉽나요? 제가 동영상 강좌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급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면 화면에다가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좀 지루해요. 지루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요 고비를 잘 넘기시면 조금 지나면 재밌는 강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